입장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적죠.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투자 문제는 돈을 버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분야인 거죠. 자, 여러분 일단 딱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너무 비싸니까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시작이 반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란 이야기입니다. 의견이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장이 계속적으로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네요. 지속적인 상승세인 겁니다. 오늘 여기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는 뉴욕 특파원으로 지내고 있는 김현석 특파원이 글을 상당히 이렇게 실력 있는 글을 많이 써줘요.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네요. 그리고 미국의 대표 은행인 JP모간은 연말에 S&P 500 지수가 7,000선에까지 올라가겠다. 그럼 7,000선이면 한 5%에서 6% 정도 상승하는 겁니다. 네, 짧은 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이번 주 정권시장에는 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서정연한 조정이었습니다. AI 붐에 대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는 불과 0.3%포인트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9월 20일 세웠던 사상 최고 기록에서 1% 안쪽에 머물고 있습니다. 5월 이후로는 3% 하락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에서 정시 조정이 끝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미 주식시장은 과매도 상태에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굉장히 긍정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JP모간 트레이딩 데스크는 기술적 요인이 결합하여 다음 주 중반까지 1에서 2% 정도 추가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상승이 시작될 것입니다. S&P 지수는 연말까지 7,000 정도 예상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긍정론을 필요하는 거죠. 자, BMO 캐피탈 마켓도 연말 전망치를 7,000선으로 높였습니다. 브라이언 벤스키 전략가는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은 여전히 비교적 견조하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 걱정한 것보다 관리 가능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가 기업 실적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대형주의 상대적 수익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나머지 중소형주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면서 예상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연간 수익률이 기대가 됩니다. 7,000조차 낮게 잡은 수치일 같습니다. 우리는 당분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평가를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낙관론인 겁니다. 이제 S&P 500이 금요일 날 종가가 6,643.70포인트입니다. 7,000까지 올라가게 되면 5.3% 정도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이야기를 보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냐. 9월 달에 나온 대부분의 이런 전망치는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BMO 캐피탈 마켓 7,000, 골드만삭스 6,800, 팩트셋 7,359, 오펜하이머 에셋 매니지먼트 7,100. 8월 달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8월 달에 시티그룹, 도이치뱅크, 모간 스탠리,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부가 6,000 수준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다 이런 8월입니다. 8월. 8월도 전부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9월 달에서 훨씬 더 긍정적인 그런 숫자가 나온 거죠. 자, 어제 여러분들 제가 한국의 한 실력 있는 애널리스트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죠.
유동은 유안타 정권의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 아주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에 S&P 500 역대 최고치 6,600포인트를 돌파하여 연초 대비 12% 상승 중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20% 이상 상승하면서 3년 연속 20% 이상 상승, 올해 연말까지 7,058포인트까지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7,000 돌파 문제도 어제 내보낸 방송이거죠. 여러분 잘 보시고 판단하셔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도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선입견 통념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통념을 굉장히 버리기가 어려운데 어제 이제 미국의 자산 운용회사인 모틀리 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모틀리 풀. 이 회사가 이제 신생 상품들을 많이 ETF 상품을 출시했는데 ETF 상품들이 대부분 운용 수수료가 0.50%입니다. 0.50%. 그래서 이제 0.50%니까 이 패시브 펀드지만 실질적으로 운용 수수료를 보게 되면 거의 액티브 수준인 그런 상품을 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조언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액티브 펀드 투자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정리한 패시브 펀드, 운용 수수료가 싼 펀드에 투자해서 재산을 굴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 가운데 가장 제가 강하게 추천하는 것을 하나만 들자 이렇게 하면은 운용 수수료가 0.04%포인트이고 주식 가격이 주당 $30 초반인 SCHG 미국의 대형 성장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제 이 모틀리 풀을 우연하게 여러분들 방문해가 이분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자산 관리를 해온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이 투자자들한테 제안하는 충고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충고의 1번입니다. 그냥 부자 되려면은 딴 거 하지 마시고 땅 보러 다니지 마시고 뭐 테마주 투자한다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보시면 뭡니까? 계속해서 컨티뉴얼리 사기 바잉하기 바랍니다. 뭐를? 운용 수수료가 싼 인덱스 펀드를 계속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갖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20년이 너무 길면 10년도 좋습니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자 되는 방법이 얼마나 이런 간단합니까? 오랫동안 여러분들 이 자산관리업계에 활동해온 모틀리 풀의 관리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인덱스 펀드를 계속 사셔가지고 20년 이상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부자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인덱스 펀드를 사면 됩니까? 아니 SCHG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SCHG 운용수수료가 비싸면 SPLG를 사면 되죠. 0.02%니까. 그죠? 이런 평범한 진리지만 이런 전문가 이야기를 그동안 제 방송에서 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전문가 방송을 한번 공유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스탁마켓은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스탁마켓 습관은 going down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going up 계속 올라가는 습관입니다. 모든 주식시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주식시장은 항상 우상향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모틀리 풀에서 여러분들 올린 정보입니다. 스탁마켓은 아주 특별한 습관을 갖고 있는데 내려가는 습관이 올라가는 습관이다. 그래 미국 증시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뭐 경기가 불투명하고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런 거 뭐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invest through the noise, 소음 속에서 투자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이런 주가가 오르는 것을 chase,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리로 불려나갑니다. 그들은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주식 몇 주 갖고 있다 이렇게 자랑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페이스로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경기가 불황이든 경기가 호황이든 그냥 시작하라는 거 아닙니까? 노이즈 다 무시하고 그리고 무슨 테마주가 뜬다 2차 전지주가 뜬다 바이오가 뜬다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 아니면 don't chase, 인기 있는 걸 쫓아가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컴파운드 시간과 복리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계속 나가라는 거죠. 오늘은 미국의 아주 여러분들 활동적인 그런 모트풀리라는 그런 분들이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집가격은 1970년 이후로 미국에서 2000% 오르는 겁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미국의 S&P 500은 12,800% 여러분들 오른 겁니다. 큰 집을 깔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회비용이 너무 크니까. 비싼 집을 그냥 깔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비싼 집은 적당한 사이즈에 살면 되고 그 돈을 투자해라는 거 아닙니까? 투자하면 돈이 불러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투자하는데 뭐 고민할 거 없단 말입니다. 여기 공 박사가 이런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인덱스 펀드 가장 운용수수가 산 인덱스 펀드 그냥 돈만 넣고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자가 되는데 부자 되기가 얼마나 쉬우냐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한국 정시에 투자한 사람은 돈을 못 벌었을 겁니다. 우상향을 안 하니까. 우상향한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한국 정시보다 미국 정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한국 정시를 하겠다면 할 수가 없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다면 미국 정시에 투자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모틀리 풀에서 역사상 S&P 500은 날로 따지면 53%가 올랐습니다. 달로 따지면 62%가 올랐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74%가 올랐습니다. 10년을 따지게 되면 94% 올랐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오래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돈을 버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처럼 우리는 미국 시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잘 아는 투자 고수들의 조언을 오늘 한 수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부엉이가 미네르바 부엉이 지혜의 부엉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혜롭다는 거죠. 산수로 보게 되면은 우상향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팔지 않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오래 갖고 있으라는 거죠. 좋은 ETF를 선택해 가지고 오래 여러분들 팔지 말고 오랫동안 하라는 겁니다. 좋은 ETF 좋은 여름 종목 선택할 생각하지 말고 좋은 종목을 어떻게 여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가 가장 오랫동안 지금 정체가 되어 있는데 얼마나 좋은 기업입니까? 그런데 주가가 잘 안 오르잖아요. 한동안 또 여러분들 구글이 또 그랬고 애플도 뭐 별로 그렇게 성적이 안 좋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빅테크 기업들조차도 개별 기업 주식 투자하는 거가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죠. 그냥 ETF 투자하고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2021년 2월 18일 날 500만 불을 비트코인 투자한 겁니다. 엄청나게 부자가 됐겠죠. 모트리 풀이 2021년 2월 18일 500만을 투자했으니까 얼마나 부가 늘어나. 이렇게는 통찰력이 중요한 겁니다. 통찰력이. 모트리 풀은 비트코인에 500만 불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니까 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뭐 노력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데 경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금융 공부를 그래서 자기가 좀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여러분 500만 불 투자했으니까 지금 도대체 돈이 얼마나 됐겠나 한 5천만 원 불 이상 됐을 겁니다. 잘하면 1억 불도 됐겠죠. 그때 여러분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큰 뉴스가 있습니다. 2021년도 뉴스입니다. 우리의 자체 대고 증명서로 50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금보다 더 효과적으로 가치를 저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이 10년 앞으로 가격이 안정화되면 거래의 매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에 대항하여 생산적인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최소 30개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최소 5년 이상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권장합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구축된 강화된 포트폴리오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통찰력이지 않습니까? 2021년도 2월 18일 500만 불 산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또 투자 조언입니다. 에셋을 사라는 거죠. 인컴 인듀싱 에셋 소득을 창출한 에셋을 사라는 겁니다. 에셋을. 그리고 여러분 생활 수준 높이지 말고 복리를 믿으라는 거죠. 그냥 돈 투자하고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부채가 아닌 자산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을 임대료처럼 항상 불가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저축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를 자동화하여 의지력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매달 얼마 투자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복리로 불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생활 수준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범하지만 한 번 정도 더 확인하도록 만드는 그런 조언인 거죠. 자산을 구매하라는 거 아니면 그냥 자산 말고 인컴 인듀싱 에셋 어제 아주 귀한 용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소득 창출 자산을 사라는 거죠. 매달 얼마씩 계속 부어 나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쉬운 투자 방법입니다. 투자를 자동화해서 여러분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맨날 그 날이 되면 뭘 사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생활 수준 올리지 말고 그냥 복리가 가장 위대한 발견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미국의 금융시장을 보면 너무나 여러분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문제를 다루구나 이럴 때는 여러분들 열을 받지만 부자 되는 길을 여러분들 다룰 때는 내가 얼굴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정직한 세계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배우는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돈이 되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복 받은 거 복 받은 거. 누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진솔되게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딴 거 국장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장은 왜 우상향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이런 복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무슨 복을 받아서 이런 공병호 TV에 와서 이런 방송을 듣도록 아침 일찍 이렇게 여러분들 다 깨어났습니까? 그다음 중요한 것은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실행에 옮긴. 여러분 저는 젊은 날부터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좋은 거 새로운 거 훌륭한 것을 만나게 되면 즉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즉시 실행을. 내일 미루지 않고 뭐 여러분들 그냥 엉벙덩벙 넘기지 않고 즉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잘 알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는 거죠. 아이고 여러분들 좋은 지식이네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실행에 옮겨가 여러분들 과실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과실로. 여기 보시게 되면 많은 한국 사람들은 근로소득에 큰 의미를 두는데 근로소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돈을 벌게 만든 것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여러분 인식이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투자소득을 굉장히 배관시하고 불로소득으로 치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만나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근로소득도 중요한데 땀 흘려 버는 소득도 중요한데
땀 흘려 번 소득이 자기 혼자서 돈을 만들어내도록 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게 투자 소득이지 않습니까? 사업가들 가운데서도 자랑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공 박사 나는 내가 직접 사업에서 사업 소득을 중시하지 어디 투자해서 돈 버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상당히 여러분들 의식이 후진화된 거죠. 투자 중요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성공하는 비결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자고 있어도 돈이 불어나도록 하는 그 지식을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자고 있더라도 돈을 벌도록 일 안 하더라도. 자,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적 습관. 결정적 습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만일 여러분께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스텝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해라는 겁니다. 시작을. 그냥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 좀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책을 한 200권 정도 썼을 겁니다. 200권.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제가 작가로 이런 책을 이런 수백 권 쓴 사람입니다. 책을 쓰는 것은 상당히 고된 일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그렇지만 새 책을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작하기가. 그래서 항상 제가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니까 책을 시작하기 전에 책 쓰기를 시작하지 않도록 시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여러분들 A4 용지에 책의 전체 여러분들 계획도를 쓰는 겁니다. 1장 1절 2절 3절이 있다. 책 마칠 때 되면 대부분 그 계획대로 거의 다 완성이 되죠. A4 용지 한 장이나 절반 정도로 계획도를 만들어서 일단 컴퓨터 앞에 붙이게 되면은 그걸로 여러분들 이런 절반 정도가 끝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 투자를 할 때 증권회사에서는 계좌를 개설하고 한 주를 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주를 사놓으면 그다음 계속 시작이 되는 거죠. 그 한 주를 사는 것까지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은 다음에 세장기 단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투자하기 편한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하면 되는지 작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한 주, 두 주. 당신의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애플 주식을 살 건지 ETF를 살 건지 당연히 ETF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가장 저렴한 운용수수료를 갖고 있는 ETF를 이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한 주부터. 무엇을 투자하고 싶은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인덱스 펀드는 시작하기 좋은 곳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제가 내린 결론은 인덱스 펀드만한 게 없다 이야기죠. 장기적으로. 잠시 돈은 벌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인덱스 펀드가 승리하는 겁니다. 계좌를 만들고 한 주를 울산사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모든 인생사의 첫걸음이란 것은 첫 번째 걸음을 뛰는 겁니다. 한 주 사는 게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정권 계좌 만드는 게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의 길로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다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어떻게 투자할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더라도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복리가 파워입니다. 복리가 일단 시작되게 되면은 걷잡없이 이런 재산 규모가 커지지 않습니까? 모두가 복리를 원합니다. 복리를 하려면은 인내, 지루함, 변동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복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래 하는 겁니다.
지루하게 이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인내도 여러분들 지혜다 지능이다 이렇게 하는데 복리를 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지루함을 견뎌내고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는 거다. 불황이 오면 어떻습니까? ETF를 투자해 놓으면 불황이 오든 호황이 오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애플을 투자해 놓으면 이런 애플이 이런 중국 시장이 여러분들 침체했다면 그럼 걱정이 되는 겁니다. ETF 하시기 바랍니다. 복리가 모든 것을 구할 겁니다. ETF 하실 때 여러분들 매달 얼마를 며칠 날 사는 방식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세 단어가 여러분을 부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모틀리 풀의 오늘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가격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항상 동일한 금액을 특정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일명 적립식 투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 달에 여러분들 한 2,000불 투자하면은 240만 원 정도 투자하면은 4주로 나누어 가지고 똑같은 액수만큼 여러분 사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의 정권회사들은 대부분 다 적립 투자를 여러분들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사전에 적립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날짜나 이런 것을 다 세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그죠? 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예산 관리를 한다. 지출을 줄이는 거죠. 수입 내에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다. 두 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예, 가능한 빚을 피한다. 과대 광고를 영어로 하이퍼라고 하네요. 테마나 뭐 이런 걸 다 테마 투자 이런 걸 다 무시하는 거죠. 모든 것을 재투자한다. 꾸준함을 유지한다. 그게 습관인 거죠. 지능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습관의 문제인 거지. 좋은 습관의 문제지 이게 다 지능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습관의 문제니까. 그죠? 오늘 우리는 모틀리가 여러분들 제시하는 투자 철학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경로를 유지하는 것에 의도치 않은 이점은 그 과정에서 인내심과 지연된 만족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Stay your course. 그냥 여러분들 투자를 시작할 때 처음에 투자 방향을 딱 결정한 다음에 그 방식을 계속 가는 겁니다. Stay your course. 당신의 궤도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딴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이. 그러면은 한 2년 정도가 되면은 복리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머리로 이해했던 복리를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경로를 유지하는 것. 2년 정도만 참으면 됩니다. 2년 가면은 아 이게 복리라는 거구나. 이게 대단한 거구나. 이거를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가슴으로 이해하는데 가슴으로 이해하는데 내가 볼 때는 최소한 2년 걸리는 것 같아요. 가슴으로 여러분들 아 이게 복리 영어로 컴파운드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부분을 2년 정도 아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편한 여러분들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이 불어나는 방법이니까 인덱스 펀드에 인베스트 인 인덱스 펀드라는 거 아닙니까? 인덱스 펀드에 투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러면 쉽게 재산을 뭐 여러분 경제신문 읽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러분들 머리 굴리고 뭐죠 코인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집어넣으면 좀 줄여가 여러분들 지출 줄여가 계속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은행에 여러분들 예금하는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늘어나게 되면 즐겁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재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거를 모틀리 풀의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미국은 이런 재무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체계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번 정도 더 우리가 수용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주식시장은 지난 세기 동안 10년마다 평균적으로 당신의 돈을 2배 늘려왔습니다. 그건 변동성이야 충돌과 함께 패닉과 함께
10년마다 당신의 돈을 2배로 늘려왔습니다. 이거는 장기 게임입니다. 거의 10년 동안 여러분들 재산을 2배씩 불려주는 겁니다. 아무 자기가 잘한 게 없는 겁니다. 그냥 구자 털고 돈만 집어넣은 것뿐인데 전 세계 여러분 CEO들이 그냥 최선을 다해 뛰어가 여러분들 10년마다 자기 재산을 2배씩 불려주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대단한 겁니까? 그 사이에는 불황도 있고 뭐 사건도 터지고 별 것이 다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여러분들이 10%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좀 대형주 같은 데 투자하게 되면 뭐 15%도 많이 늘고 1900년 이래로 미국 정권 시장은 17번의 불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0% 이상 성장했습니다. 장기 부의 창출은 경제적인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불황도 있고 호황도 있고 별 것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0% 정도 성장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모틀리에서 이런 이야기한 내용 잘 참조하셔 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너무 간단한 원칙입니다. 부자가 되는 게. 그죠? 오늘 이제 가끔 들어가 보는 엘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통신의 가상화폐 전문가 이분 채널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책을 한번 소개했네요. 이 책이 The Art of Money 돈의 지출의 예술 이런 책을 했는데 이 작가가 뭐 대단하신 분이 모양입니다. 모간 하우젤인데 이 책 이전의 책이 800만 부 팔렸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은 시장이 크니까 작가로서 이러면 한번 히트치게 되면 평생 먹고 살 만한 재산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에릭 발추나스 아마 작가가 책을 한 건 선물한 모양입니다. 보시면은 우편으로 정말 멋진 깜짝한 선물이 세 번째 책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책엔 8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800만 부는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수준입니다. 800만 부는 엄청난 분량이죠. 자, 보시면은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 The Art of Spending Money란 책은 돈을 버는 것만큼 지출하는 행위가 삶의 질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책인데 어린 시절 경험과 배경이 지출 습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하죠. 부모한테서 배운 거 또 본인의 타고난 그런 부분도 중요하죠. 더 많은 지출이 반드시 행복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돈을 나를 위해 일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투자가 중요한 겁니다. 근로소득을 항상 오랫동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투자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거죠. 이게 이제 이분의 세 번째 책인데 첫 번째 편의 책이 히트를 쳤던 모양입니다. 이 책이 Psychology of Money 돈의 심리학 이 책이 아마 모간 하우젤이라는 사람의 아주 큰 히트 작품인 모양이에요. 제가 책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중요 내용을 한번 발췌해 달라고 했더만은 모건 하우젤의 첫 번째 책인 돈의 심리학은 금융 지식이나 복잡한 수학 공식보다도 돈에 대한 인간의 심리와 행동이 재정적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다루고 생각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 것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되고 절대로 한국 시장에 투자하면 안 되고 미국 시장에 투자하면 된다. 절대로 유럽 시장에 투자하면 안 되고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된다. 절대로 뭐죠? 일본 시장에 투자하면 안 되고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 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절만 할 때면 이런 공병호 TV 들어오시면 제가 정신을 버쩍 차리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웬만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일찍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간단하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에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딴 거 없는 겁니다. 그냥 미국 시장에 오로지 미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도 아니고 한국 시장도 아니고 한국 시장에 이런 투자하면 이런 개털처럼 전부 다 여러분들 다 털리는 겁니다. 전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한국의 양대 자산운용사의 코스피 200 ETF에 투자를 하면은 10년 동안 얼마를 잃었습니까? 40조 원 정도를 투자자들이 잃은 거지 않습니까? 기회비용을. 미국 시장에 투자했으면 40조를 투자자들이 가질 수 있는데 40조를 날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스피가 5천 되니까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니나 해라 이야기죠. 니나 해라. 전 재산 다 들여가 이러면 니나 이러면 한국 시장에 투자해라 이야기죠. 오로지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왜? 미국이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무자비한 경쟁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투명하니까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미국 시장에 ETF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것저것 고민할 거 한 가지 찍으시면 되고 그것도 고민스러우면 SCHG를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대미국의 대형주에. 여기 이야기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 하나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이런 것을 좀 젊은 날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코스닥 이런 건 뭐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정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시가 전부적으로 그 사회 제도 문화 사람 투명성이 전부 다 반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 책 한번 보시죠. 돈의 심리학. 금융은 과학이 아니고 소프트 스킬이다. 금융은 과학이 아니고 소프트 스킬이다. 천재적인 금융 지식을 가졌지만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파산한 사람이 있고 고졸 학력의 평범한 청소부였지만 평생 절약하고 꾸준히 투자해서 100억 원의 재산을 남긴 사람의 사례를 들어 강조한다. 계속 여러분들 집어넣으면은 10억 20억 30억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왜? 복리가 적용하니까 복리가. 그리고 그렇게 투자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 뭔가 하니까 60대입니다. 개인의 자산소득이 가장 피크를 칠 테니까 그때 자산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젊은 때부터 잘하면 더 좋은데 복리의 힘 컴파운딩 힘이죠. 월렌 버핏의 순자산 대부분이 65세 이후에 축적된 사실을 예로 들면서 이게 사실입니다. 오래 살고 복리에 의존하게 되면 여러분들 승리하는 거죠. 월렌 버핏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재산이 많아진 겁니다. 70에 죽는 거하고 이런 90에 죽는 거하고 100세에 죽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활동을 여러분들 진지하게 하게 되면은 건강관리를 굉장히 사람이 신경을 쓰죠. 왜냐하면 본인이 아는 겁니다. 복리하고 그다음에 수명이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그것만큼 이런 절실한 게 어떻습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 사람이 건실해집니다. 건실해지고 착실해지고 성실해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주 완벽해지게 되는 거죠. 월렌 버핏의 순자산이 65세 이후에 대부분이 축적된 겁니다. 왜? 복리 때문에. 큰 여러분들 자산이 굴러가기 시작한 시점이 65세 때부터인 겁니다.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Stay your course. 자기 코스를 걸어가면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튜브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 욕하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연령이 어리거나 아니면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죠. 사람은 모두 다 타인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걸 표출한 것은 그렇게 어른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지 인생이 있고 내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지 인생하고 내 인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 인생은 지 거고 소유권이 이런 지 않게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이런 거 필요가 없고 저 사람이 이런데 100주를 갖고 있으면 내가 10주를 갖고 있으면 100주 갖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 내가 100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을 배려해 가지고 투자는 기다림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다림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희망을 갖고 산다는 거죠. 사람이 희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 똥통이 돼 가지고 희망을 찾을 수 없다. 그건 나라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것이고 나는 인생이 다르다 이야기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인생으로 가는 것이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죠. 나라가 희망이 없어서 내도 희망이 없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라는 나라고 나는 난데. 그런 책을 여러분들 사이칼러지 오브 머니라는 책을 써가지고 800만 부 이상을 팔았거든. 꾸준하게 여러분 전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책에 이제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나폴레온 힐 천재란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성을 잃고 있을 때 지극히 평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나라가 여러분들 시끄럽게 내가 뭐 어떻고 다 좋다 이야기지. 그렇게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때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세상은 누구도 우연이라고 결코 관찰하지 않는 명백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농담이 아니고 공병호 TV를 이렇게 만난 것은 어마어마한 일은 복입니다. 하우투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자, 여러분들 오늘 슈퍼 골드러시 어제 여러분 방송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미국의 2대 자산운용사인 뱅가드가 암호화폐 ETF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투자자들한테 엄청나게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동안 저는 뱅가드가 암호화폐 자체를 대단히 불신해 왔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제가 대환영했지 않습니까? 뱅가드가 암호화폐에 뛰어든다. 운용수수료가 상당히 낮겠구나. 한국에서는 이렇게 블랙록이 출시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ETF를 살 수가 없습니다. IBIT. 뭐 살 수 없다고 이러면 그냥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꼭 사야겠다고 하면 가상화폐 거래소 터가지고 그게 사면 되는 겁니다. 직접.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면 가격은 또 다 올랐을 테니까. 미국 시장에서 블랙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IBIT 이런 거를. 여기 이제 현물 ETF가 이렇게 상품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늘 비베켄 센이라는 분이 이제 이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을 많이 전하는데 이게 참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보시면은 이게 케빈 올리라는 이분이 누구죠? 케빈 오리얼이란 빌리언웨어니까 뭐 억만장자 모양이죠. 비트코인은 유일한 암호화폐입니다. 누가 사기를 원하는 억만장자들이 사기를 소망하는 유일한 암호화폐입니다.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다른 많은 그런 암호화폐들이 있는데 There is no second best. 두 번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압도적으로 1등이 초부자들이 사기를 원하는 것이 비트코인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우스개로 보지 마시고 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뭘 지금 갖기를 원하는가 그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을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케빈 오리어리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지만 그의 투자는 규제가 명확하고 안정성이 높은 자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디지털금 또는 궁극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간주하고 이더리움을 포함한 다른 모든 암호화폐보다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이야기는 암호화폐에 투자를 할 때 투자 자산을 배분할 때 이 케빈 오리얼이라는 억만장자는 압도적으로 뭐죠? 비트코인에 투자를 자산을 배분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에는 두 번째로 최고인 것이 없고 no second best입니다. 수십억 명의 대중과 대규모 기관이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주장이기 때문에 옳을 수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번 소개할 만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one and only one 암호화폐로 비트코인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초부자들이 사기를 원한다. 그런 암호화폐 산업이 향후 10년 안에 미국 경제의 12번째 섹터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특정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현재 10만 불 수준에서 25만 불까지 상승하고 있다고 예측합니다. 수개월 내에 여러분들 입법안이 나오죠. 미국 정권거래위원회하고 현물상품위원회의 규제 권한을 명확히 정리하는. 여러분 제가 방송 주제를 다 넓혀가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다룰 주제가 없기 때문에 넓혀가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암호화폐를 다룬 적이 없을 겁니다. 케빈 오리얼이 비트코인만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구매할 유일한 암호화폐 그런 비트코인을 다른 알트코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죠? 부산 남자로 정신 나간 사람이 하나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면 자식들하고 앞으로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뭐 하기야 부산 남자가 고생하든 말든 그거야 뭐 자기 인생이니까 내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게 불쌍한 영혼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뭐 옛날에는 다 설득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네 인생이니까 네가 죽을 끓이든 밥을 먹든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는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그냥 알아서 해라. 네가 죽든 살든 말든 네가 죽는 거니까 할 수가 없는 거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규제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보시면은 이 마이클 세일러 여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그런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그런 회사의 그런 CEO가 마이클 세일러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딴 거 말고 비트코인 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0배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나는 동의하거든요. 마이클 세일러가 옳다고 보는 겁니다. 애플이 비트코인을 여러분 내부 자금 가운데 일부를 털어가 사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게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을 하기 힘든 겁니다.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을. 월렌 버핏이 실중하지만 여러분 월렌 버핏이 아직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렌 버핏이 실물이 풍미하던 시대의 그 한계를 비트코인까지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참 여러분이 함께 복입니까? 뭐가 복인가 하니까 내 연배 사람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뭐죠? 예,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고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월렌 버핏이랑은 달라야 된다고 보니까 시대가 바뀌면은 판단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마이클 세일러가 옳다고 보는 겁니다. 2021년도 되면은 월렌 버핏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불약하니까.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유자금이 있으면 비트코인 좀 사세요. 농담이 아니고. 예. 한국에서 ETF가 출시된 것은 뭐 하세월이니까 가상화폐 거래소 가가지고 여러분들 뭐 10,000원어치도 사고 20,000원어치도 사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가끔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아주 좋아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본인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면 확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랬으니까 이런 게 아니고 아 이게 옳구나. 그럼 바로 바뀌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 방송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죠. 예. 도이치뱅크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여러분들 축적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국부펀드나 중앙은행이나 연기금에서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다 공개화되면 가격이 너무 떠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도 많이 갖고 있겠지만 이 다 억만장자네요. 억만장자들이 이렇게 많네요. 20만 불까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여기 플랭크 이 템플턴은 상당히 자산운용사 가운데 보수적인데 자산운용 규모가 1조 5천억이네요. 템플턴이. 향후 한 3개월 내에 가격이 많이 뛰겠다는 그런 전문가 이야기네. 3개월이 아니면 6개월 되겠죠. 뭐. 그렇지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죠. 작은 아들입니다. 에릭.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여러분 비트코인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고급 정보를 갖고 있겠죠. 고급 정보를.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는 비트코인이 수년 내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예측하고 비트코인을 일생일 때 가장 위대한 자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매수하고 눈을 감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절대 처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릭 트럼프는 비트코인 채굴회사인 아메리칸 비트코인의 공동 설립자 및 최고 전략 책임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단기적인 급등이 있고 그다음에 100만 달러 정도는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아주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 부자들 슈퍼 울트라 영어가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슈퍼 리치라는 표현을 봤는데 그냥 제가 한국어로 하나 지었습니다. 슈퍼 울트라 리치들.
슈퍼 울트라 리치들 여기 보시죠. 2천억 불을 운영하는 부자들 타이거 21 설립자입니다. 이분이. 그죠? 이 아주 부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미지에 등장하는 인물은 타이거 21의 창립자인 마이클 소네펠터입니다. 이 타이거 21은 초고액 자산가 울트라 하이넷 월스 인디비주얼들의 독점적인 글로벌 커뮤니티로 회원들이 보유한 총자산은 2천억 달러 20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 부자들의 일종의 투자 자문 커뮤니티 같네요. CNBC의 최근에 9월 25일 날 인터뷰입니다. 초고액 자산가들이 뭘 하는 거 하니까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마이클 소네베트가 나와 가지고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네펠트와 타이거 21의 회원들은 비트코인을 금의 대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금은 전통주의자들을 위한 것이고 비트코인은 다소 신세대적인 것이지만 두 개 다 정부의 법정 통화의 피아트에 종속되지 않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된다. 타이거 21 회원들이 보유한 총 2천억 달러의 자산 가운데 약 1에서 3% 정도를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통화에 활동하고 있고 이것은 20억 달러 60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규모고 일부 회원들은 올인할 정도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자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어제 이야기했던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처럼 여러분들 자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그의 발언은 비트코인이 기관과 부유층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포트폴리오의 필수적인 부분 특히 인플레이션 및 경제 불안정성에 대한 해지 수단 방어 수단으로 빠르게 인식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초고액 자산가들의 움직임에 대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내용들은 이 마이클 소네펠드 지금 이야기죠. 이 보시면은 비트코인을 새 시대 금으로 보고 부자들이 불안정성 방어로 활용하고 있고 타이거 21의 멤버들이 대개 자기 자산의 1에서 3% 정도 약 60억 정도 규모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올인 수준으로 투자하고 있다. 또 다른 이런 전문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노보글레처 갤럭시 디지털 CEO네요. 국가들의 주권펀드 국부펀드와 초고액 자산가들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 5월 20일입니다. 올해. UBS 임원 5월 13일 부유한 중국 패밀리 오피스 부자들의 이름들 자산 관리하는 그런 회사들이죠. 비트코인의 5% 할당을 준비 중이고 글로벌 채택의 다음 물길이 될 것으로 본다.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BBVA 임원 초고액 클라이언트에게 포트폴리오의 최대 7%를 비트코인에게 할당한 것을 권고하다. 6월 17일입니다. 코인베이스 임원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고 소매 투자자들이 패닉 매도하는 동안 세계 최대 자산가들이 조용히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다. 리차드 탱 바이낸스 CEO
국부펀드와 초고액 자산가들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 헨리 파트너 보고 초고액 자산가들이 암호화폐 보유가 급증하고 있고 450명의 센티 밀레니어가 암호화폐를 통제하고 있다. 비트코인 100만 방자가 70% 증가하고 부유층이 암호화폐와 금을 선호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다른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최신 그런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이클 소네펠드트가 이 사람이 인터뷰를 2번 했네요. 최신 인터뷰가 9월 25일 인터뷰입니다. 최신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초고액 자산가들이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재조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크립토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고액 자산가들이 갖고 있는 것 같다. 보시면은 현금 고정수익 금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고 비트코인을 새 시대의 금으로 보고 불안정성을 방어하기로 활용하고 있고 타이거 21의 전체 포트폴리오 가운데 1에서 3% 정도를 비트코인에 할당하고 있고 총 60억 규모고 일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아주 거액을 코인에 투자하고 있다. 여기 일부분은 정말 소중한 정보네. 진짜 중요한 정보죠. 가격이 앞으로 곧 움직일 것 같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 수요 측면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이 사고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사고 스위스 국립은행이 사고 이런 것은 엄청난 정보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암호화폐를 산다고?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현금 보유가 17년 만에 10% 미만으로 떨어졌으나 이것은 리스크 온 자산보다는 안정자산으로 재배치한 것이고 특히 아르헨티나 레바논 같은 국가의 비트코인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어빗 뉴 에이지 좀 새로운 그런 추세고 그러나 금과 비트코인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그것들은 인플레이션하에서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 그리고 정부의 통화량 발행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2월 5일 날 인터뷰입니다. 2월 5일 날. 이때 이런 가격이 한 9만 7천 원 됐을 때입니다. 멤버들이 비트코인을 적극 매수 중이며 전체 2천억 불 가운데 1에서 3% 정도가 암호화폐에 할당되고 있다. 2월 5일 날. 전체 80%가 장기 리스크가 있는 에셋에 구성되는데 자산 보유사가 진짜 부자들이 가입하는 그런 네트워크 같네요. 두 인터뷰 모두 초고액 자산가들이 전통 자산에서 좀 벗어나서 비트코인과 금 같은 대안자산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강조하고 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유가 좀 있으시면은 한국에서는 ETF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도 하나 트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